여러분은 우리가 흔히 동양인이라고 부르는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을 쉽게 구별하실 수 있나요? 많은 서양인들은 이들이 모두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는 천차만별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모습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차이들,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때로는 실망을 안겨주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세 나라의 문화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미국인 여성이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충격적인 문화 차이 속에서 느낀 분노와 실망, 그리고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발견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업무에 있어서는 열정적이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회사 밖에서의 사교 모임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데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다 보니 최근 주변에서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해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을 만나고 연애에 있어서도 신중한 편이라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은 주변에서 미국인보다 한국인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의외로 많이 받고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한국 남자들이 섬세하고 다정하며 패션 감각도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지만 저는 아시아 문화나 사람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중국이나 일본 정도만 조금 알고 있어서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가장 오래되고 제일 친한 친구인 벨라가 5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벨라는 이탈리아계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우리는 유치원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예요. 서로의 부모님들도 친한 사이라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추억을 쌓고 자랐습니다. 벨라는 저와 다르게 활발하고 개방적인 성격 덕분에 내성적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5년 전 벨라는 아버지의 고향인 이탈리아 밀라노로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났고 그동안 우리는 영상통화와 메시지로 틈틈이 안부를 전하며 오랜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브런치 카페에서 만난 벨라는 예전보다 더욱 세련되고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라떼를 즐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치 시간이 대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벨라는 문득 제게 흥미로운 질문을 했는데요. 로사, 넌 유럽 사람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주로 캐나다인들이나 미국인들을 구분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같은 인종이라도 그들만의 독특한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별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았죠. 벨라는 제 고민스러운 표정을 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아시아 사람들을 구별하는 게 더 쉬워.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같은 인종이 아니라 다른 인종인 아시아 사람을 구별하는 게 더 쉽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벨라는 이탈리아에서 만나고 있는 한국인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아 사람들 간의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듣기 시작했지만 벨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시아 문화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던 피상적인 이미지뿐이었는데 벨라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제 안에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깨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의 특징과 문화적 차이점들을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패션 스타일뿐만 아니라 직접 연애를 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벨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느라 이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졌어요. 벨라는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각 나라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다며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그녀의 경험담을 통하여 아시아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벨라의 이야기는 제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벨라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경영학과였고 벨라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기에 캠퍼스에서 자주 마주치지 않았지만 늘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었어요. 그 당시를 회상하며 벨라의 말투에는 자신감도 묻어났지만 때때로 그 경험에 대한 미묘한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벨라는 당시 중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정말 남달랐다고 하면서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벨라는 그 당시 중국인 친구를 저에게 소개하려 했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잠깐 인사만 나누고 지나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인사만 나눴던 터라 그 친구의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날 정도였죠. 하지만 벨라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그 중국인 남자친구에 대한 그녀의 감정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중국인 친구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 회장의 아들이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에 수십 채의 고급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홍콩에도 여러 채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캐나다와 호주에도 거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벨라는 그가 늘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유명 브랜드의 신발이나 옷이 나올 때마다 당연하게 바꾸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어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크게 박힌 옷을 입고 다녔고 그런 모습들이 평범함을 넘어서 자신을 정의하려는 시도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가 항상 자신이 평범한 중국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는 서양 문화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려고 애썼죠. 심지어는 자신의 문화인 중국 문화를 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벨라는 이런 그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의 눈빛에서는 늘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묻어났고 마치 중국이 아닌 서양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이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모든 행동은 과하게 느껴졌고 그 안의 진정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벨라는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위생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샤워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하네요. 더운 날씨에도 이런 습관은 바뀌지 않았고 이는 그들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길거리에서 아무 곳에나 침을 뱉거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다고 해요. 담배꽁초조차 아무 거리에서나 버리는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고 그의 문화가 벨라에게는 너무나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그저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쓰레기도 그냥 아무 곳에나 버리고 이런 행동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며 벨라는 당시의 추억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는데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명품으로 가득한 쇼핑백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벨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식사 예절을 무시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음식을 흘리는 모습에 벨라는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물질적인 과시와 기본적인 예절의 부재가 결국 그들의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진정성 있는 대화나 감정의 교류보다는 항상 외적인 것들이 우선시되었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차이는 점점 더 커져갔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갔고 한 달 동안의 유럽 여행에서 그 골이 더욱 깊어졌다고 했어요. 매 순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과 정작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벨라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그와의 관계는 막을 내렸고 벨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화적 차이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차이점들이 연인 관계에서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다른 문화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런 차이들이 쌓여갈수록 감정이나 이해에 있어서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겪은 일들이 제게는 꽤나 큰 인상을 남겼고 그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벨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녀의 두 번째 연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일본인 남자친구와의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그의 예의 바른 모습과 섬세한 배려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항상 정시에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데이트 코스도 꼼꼼하게 계획했으며 작은 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겼다고 합니다. 그의 키는 벨라보다 조금 작은 167cm 정도였다고 했는데 마른 체격의 어깨도 좁았지만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끌렸다고 했어요. 일본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국가의 남성들에 비해 체격이 조금 작은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벨라의 키를 부러워하며 자신감 있게 대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그의 외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특한 헤어스타일이었다고 했는데 검은 머리카락에 왁스를 듬뿍 발라 이리저리 세워놓은 모습이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았다고 해요. 벨라는 처음에 그의 이런 개성 넘치는 스타일이 신선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씻어내지 않은 머리에서 나는 냄새와 덕지덕지 발린 왁스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인 친구의 성격에 대해 점차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지나친 신중함이 답답하게 다가왔다고 해요. 간단한 식당 메뉴 선택에도 1시간 넘게 고민하고 주말 데이트 계획을 세우는데도 며칠씩 걸렸으며 모든 결정을 미루고 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벨라는 특히 그의 생일 때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벨라가 남자친구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는데 그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놓이는 것이 불편하다며 파티 장소 앞에서 30분 동안 망설였다고 합니다. 결국 들어오기는 했지만 내내 어색한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고 하네요. 더 큰 문제는 감정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연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도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대화로 풀어가기보다는 혼자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벨라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불편해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순간에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고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벨라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의 이런 수동적인 태도는 작은 일상에서도 드러났는데 영화를 볼 때도 저녁 메뉴를 정할 때도 주말 데이트 코스를 정할 때도 항상 벨라가 좋은 대로 하면 돼요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저 책임과 결정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어요. 이런 소통의 부재는 그들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벨라는 마치 혼자 연애를 하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해요. 가끔은 그가 자신에 대한 감정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벨라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고 했을 때 그는 계속해서 시간을 미루다가 결국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만 보냈고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흐지부지 끝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는 그와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리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났고 평소처럼 조용히 커피를 마셨으며 평소처럼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그 시간을 지나온 자신의 모습에 교훈을 삼았다고 해요. 감정의 교류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더 성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벨라의 이야기를 듣던 우리는 어느새 카페에서 와인바로 자리를 옮겼어요. 붉은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으로 황혼이 물들기 시작하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벨라는 와인을 한 모금 음미하더니 이탈리아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밀라노에서의 5년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다고 했는데 좁은 골목길마다 숨어있는 작은 레스토랑들, 매일 아침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대화, 그리고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며 보낸 열정적인 시간들까지 그녀는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마치 꿈만 같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도시를 거닐다가 한국인 남자친구 진수 씨를 만났다고 해요. 역사적인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에서 일어난 우연한 만남이었죠. 마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관광객의 소매치기 사건이 그들을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한 관광객이 명품 가방을 소매치기 당하는 순간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들어 도움을 주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벨라는 그의 기민한 동작과 순간적인 판단력에 놀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한국에서 특전사 출신이었다고 했는데 한국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전사는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의 빠른 판단력과 용기 있는 행동이 벨라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소매치기범이 칼을 들고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전혀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영화의 액션 장면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고 해요. 벨라는 그의 이런 모습에서 책임감과 용기를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강인함이 아닌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이 느껴졌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은 그가 받은 군사훈련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의 타고난 책임감과 정의로움 때문이었을 거라고 벨라는 말했어요. 그의 그런 모습은 이후 그들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의 세련된 외모와 깔끔한 옷차림은 오히려 부가적인 요소였어요. 검은색 터틀넥에 회색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밀라노의 거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특전사 전역 후 요리사의 꿈을 위해 이탈리아에 왔다고 해요. 그는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고 군대에서의 엄격한 규율과 절제된 생활이 요리사로서의 자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와 식문화를 배우고 싶어 이곳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현지 레스토랑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자신만의 요리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벨라는 그가 요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해요. 한국의 식재료와 이탈리아의 조리법을 접목시키는 퓨전 요리를 연구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매치기 사건 이후 그는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기다렸고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주었어요. 그의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벨라도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의 진중한 태도와 따뜻한 배려심이 진정으로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해요. 진수 씨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는 그의 요리 실력에 감탄했는데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 퇴직하셨는데 바쁜 교직 생활 중에도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만드는 것을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수 씨도 요리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요리사의 꿈을 키웠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무척 흥미로웠는데 서양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거든요.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요리에 대한 열정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와 남성상에 대한 그녀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다고 해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의 모습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그들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더 깊어졌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벨라는 그의 진솔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이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더하면서 벨라는 새 나라 남자들과의 데이트 경험을 더 깊이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문화적 차이가 데이트 스타일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벨라는 중국인 남자친구와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그의 과시적이고 강압적인 태도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이야기했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자신의 부를 드러내려 했고 벨라의 의견은 거의 묻지 않은 채 자신의 기준만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데이트 코스도 항상 최고급 레스토랑과 VIP룸이 있는 클럽 같은 화려한 장소들로만 고집했으며 그녀가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대요. 명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모습, 기본적인 위생 습관조차 지키지 않았던 불편한 기억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일본인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더 복잡했는데 처음에는 그의 섬세한 배려가 무척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친절이 가식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그들과 친구를 통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벨라는 제게 너무나 완벽해요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서양 여자들은 이기적이고 산만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인 남자친구 진수 씨 이야기를 할 때는 벨라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졌어요.
그는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삶을 대하며 관계에서도 같은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해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고 힘들지만 늘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며 더 나은 요리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말했고,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면서 밤늦게까지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는 모습에서 그의 열정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벨라와의 약속이 있는 날이면 절대 늦지 않았고 항상 그녀의 하루를 물어보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대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가족관을 이야기할 때였는데,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고 동생들과도 수시로 연락하며 가족 간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무척 믿음직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면서도 한국 음식의 맛과 철학을 잊지 않았고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조화롭게 접목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와인잔이 비워질수록 벨라와의 이야기는 더욱 솔직해졌고, 저는 그녀의 경험담을 들으며 문화적 차이가 연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연애관과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안에서도 한국 남자들에 대한 호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편견과 무지로 인해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 조금 후회스러워졌고,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 남자들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벨라와의 대화 끝 무렵,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진수 씨의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도 얼마 전 밀라노로 요리 공부를 하러 왔다고 했는데 미국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벨라는 한국 남자들의 장점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들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진수 씨처럼 자신의 꿈을 위해 해외까지 나와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 보일 수 있지만 마음 깊숙이 진중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아는 깊이 있는 감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고,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가 벨라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벨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남자들에 대한 제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요.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벨라의 경험담을 통해 문화적 차이가 때로는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기다려보려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사랑, 한 번쯤 꿈꾸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한번 시작해보려 합니다.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적 차이는 단순히 외모나 행동 양식의 차이를 넘어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진정성 있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로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녀가 발견하게 될 새로운 이야기들은 어떤 것일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